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국제무역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무역의 이익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그 예시를 들었죠, 그죠? 그래서 이 가설적인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에 그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그러한 지금 생산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인풋이 이제 여기서 인풋은 노동이 인풋이고 그 노동을 지금 10개, 15개, 20개, 25개, 30개, 35개 이렇게 증가시켰죠. 그죠? 1.5배, 2배, 2.5배, 3배, 3.5배 이렇게 인풋을 증가시켰더니 생산량이 2배, 3배, 4배, 5배, 6배 이런 식으로 생산량은 비례이상으로 증가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평균 비용이 만약에 임금을 1이라고 한다면 평균 비용이 에버리지 코스트가 2, 1.5, 1.3, 1.25, 1.2, 1.16 이와 같이 평균 비용이 체감하는 그러한 지금 생산함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재화를 생각할 때 x제, y제가 다 같이 이와 같은 그 생산함수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럴 경우에 두 나라에 처음에 이제 30명의 노동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30명의 노동자가 있을 경우에 그 30명의 노동자가 있을 경우에 이제 그 30명의 노동자가 무역을 하지 않는다면 각각 x제 15명, y제 15명 이렇게 투입되겠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소비자가 x제와 y제를 다 1대1로 소비하는 그런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15명, 15명 그렇게 x제, y제 투입돼 가지고 각각 몇 개를 생산하냐면은 10개씩을 생산한다. 무역을 하지 않을 때 폐쇄 경제에서 그런 균형이 되었습니다. 무역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런데 만약에 무역을 하고 무역을 하면서 두 나라가 이제 합의를 했어요. H국은 X제를 특화하고 F국은 Y제를 특화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더니 H국은 X제 생산에 30명을 투입하죠. 그러면 25개를 만들어내고 F 칸츄리는 30명을 Y제 투입해가지고 25개를 만들겠죠, 그죠? 그래서 12.5개씩 서로 무역을 하게 되면은 무역의 결과 각국은 무역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각각 2.5개씩 소비가 증가한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이건 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제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에 두 나라가 완전히 같다고 하더라도 무역을 통해서 게인 프롬 트레이드가 발생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무역을 하기 전에 각국은 두 개의 재화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무역을 통해서 하나의 재화로 이렇게 생산하는 제품의 가지수가 줄었죠, 그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두 개의 재화, 즉 무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두 개의 재화를 다 생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재화를 다 생산했는데 무역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가지수가 한 개로 줄었어요. 다시 말해서 각국은 한정된 범위의 재화 생산에 특화한다. 이건 쉬운 말로 생산하는 제품의 가지수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생산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소비자들은 두 개의 재화를 다 소비하고 싶어 하죠. 소비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서로 교환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무역을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가 생산한 제품을 수입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각국은 한정된 범위의 재화 생산에 특화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런데 이제 소비자는 보다 다양한 재화의 소비를 원하니까 무역을 통해서 제품을 서로 교환을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기본적인 직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금 했던 내용을 좀 더 이제 그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체계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헥셔 올인에서 배웠던 생산 가능 함수를 가지고 즉 규모의 경제가 있을 때 생산 가능 함수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가지고 이 생산 가능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무역의 이익과 무역 패턴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방금 그 예시로 설명한 요와 같은 생산 함수를 생산 가능 곡선을 가지고 표시하고 그 위에서 폐쇄 경제 균형점과 개방 경제 균형점을 찾아가지고 무역의 이익과 무역 패턴을 보자는 것이죠. 자, 그걸 우리가 보기 위해서 지금 어떠한 경우를 생각하냐면은 규모의 경제가 있는 산업이지만 그 규모의 경제가 내부적 규모의 경제가 아닌 외부적 규모의 경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규모의 경제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기까지 안 올라가나? 여기 있네, 그죠? 규모의 경제가 내부적 규모의 경제가 있고 외부적 규모의 경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부적 규모의 경제는 자기 자신의 생산량이 증가하면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것이고 완전 경쟁 시장과 양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부적 규모의 경제는 자신의 생산량이 평균 비용을 낮추지는 않아요. 개별 기업의 생산량과 기업의 평균 비용은 무관합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업 전체의 생산량이 증가하면 기업의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외부적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하고, 이런 경우는 완전 경쟁 시장과 양립한다, 즉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우리는 이제 이 국제무역의 분석에서 이 완전 경쟁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시장이 완전 경쟁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규모의 경제로서 외부적 규모의 경제를 가정합니다. 외부적 규모의 경제가 있고, 따라서 산업 전체로서는 IRS, 즉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어요. 산업 전체로는 규모의 경제가 있지만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CRS, 규모의 경제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죠? 외부 효과가 있으니까, 외부적 규모의 경제이니까 완전 경쟁 시장을 우리가 가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할 수 있지만 산업 전체 차원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규모의 경제가 있는 산업이에요. 규모의 경제가 있는 산업이지만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것을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렇게 가정할 때 중요한 부분은 점은 뭐냐 하면은 규모의 경제가 있는 산업에서는 생산 가능 곡선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생산 가능 곡선의 모양이, 이 생산 가능 곡선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그 노동이 유일한 생산 요소인 노동이 유일한 생산 요소인 리카르도 모델에서는 생산 가능 곡선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직선이었죠, 그죠? 뭐 우리가 리카르도 모델을 보면은 여기가 치즈고 여기가 와인이었나? 그래서 이게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헥샤오린 모델에서 두 개의 재화가 전부 다 이제 규모의 경제가 없는 컨스탄트 리턴 투 스케일, 컨스탄트 리턴 투 스케일을 가정하면은 생산 가능 곡선 모양이 요소 간의 대체를 인정할 경우에 생산 가능 곡선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됐죠. 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에 인크리징 리턴 투 스케일이 있다고 합시다. 즉 x제도 y제도 지금 인크리징 리턴 투 스케일이에요. x제도 y제도 생산함수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x제의 경우도 잠깐 빠져나가 볼까요? x제도 요와 같은 생산함수를 따르고 y제도 요와 같은 생산함수를 따른다고 합시다. 즉 x제, y제가 이름만 다를 뿐이지 기술이 똑같아요.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 똑같습니다. 노동을 10개를 투입하면 5개가 나오고 15개를 투입하면 10개가 나오고 20개를 투입하면 15개가 나오고 10개가 25개를 투입하면 20개가 나오고 이런 식의 x제나 y제나 생산 기술이 이렇게 똑같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x제도 규모의 경제가 있고 동시에 y제도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경우에 생산 가능 곡선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생산 요소를 전부 다 예컨대 x제 투입하면 아까 몇 개였습니까? 이 모든 생산 요소를 전부 다 생산 노동이 이제 그 예시에서 본다면 노동이 몇 명 있었어요? 노동이 30명 있었죠, 그죠? 30명을 전부 다 x제에 투입하면 몇 개가 나오더라? 여기 25개가 나왔나? 25개가 나오고 이 모든 생산 요소를 y제에 투입해도 25개가 나왔죠. 자, 그런데 이 생산 가능 곡선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 생산 가능 곡선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규모의 경제가 있을 경우에 생산 가능 곡선 모양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컨벡스의 형태로 이 생산 가능 곡선 모양이 바뀌는 것이에요. 규모의 경제가 없으면 요 바깥쪽으로 볼록한 형태가 되지만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두 개의 재화가 전부 다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그리고 두 개의 재화가 전부 다 생산 기술이 똑같으면 요와 같이 대칭적인 그러나 원점에서 볼록한 이러한 생산 가능 곡선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뭐죠?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물론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헥샤오린 모델에서. 이거는 리카르도 모델에서 생산 가능 곡선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생산 가능 곡선의 모양이 바뀐다.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로 바뀐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시하고 요 예시와 똑같은 형태로 지금 생각하는데 그걸 보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에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자국과 외국. 뭐 보통 저는 자국을 이제 홈 칸츄리, 외국을 포린 칸츄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개의 재화가 있습니다. x제, y제가 있고요. 생산 요소는 하나입니다. 노동, 레이버가 있고 이 리카르도 모델, 노동이 유일한 생산 요소니까 이 리카르도 모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뭐가 다르냐 하면은 외부 효과, 즉 외부적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무역에서의 리카르도 모델과 유일한 차이는 뭐냐면 생산의 규모의 경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두 나라가 동일한 생산 기술과 동일한 요소 보존 상태이죠.
그렇죠. 두 나라가 지금 똑같습니다. 예시에서처럼 동일한 생산 기술과 동일한 요소 보존 상태. 따라서 두 나라의 생산 가능 곡선 모양이 똑같겠죠. 두 나라의 생산 가능 곡선 모양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냐면 방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시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이게 이제 H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기도 하고 Y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기도 해요. 두 나라가 똑같습니다. 두 나라가 똑같이 이와 같은 생산 가능 곡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나라의 소비자도 똑같습니다. 두 나라의 소비자도 똑같아가지고 소비자가 동일한 선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똑같다는 얘기는. 그래서 두 나라의 무차별 곡선의 모양도 똑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양국이 제품을 만드는 기술, 즉 생산 기술과 그 다음에 요소 보존 상태, 심지어 소비자의 선호 관계도 똑같습니다. 두 나라가 완전히 카피 앤드 페이스트야. 똑같은 그런 국가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가정에서는 헥샤오린 모델 하에서는 무역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소 보존의 차이가 없으니까. 헥샤오린 모델은 요소 보존의 차이를 가지고 무역을 설명하는 게 헥샤오린 모델인데 헥샤오린의 제1정리가 그렇잖아요. 각국은 풍부하게 보존되어 있는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게 헥샤오린의 제1정리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자국하고 외국 중에서 어떤 나라가 무엇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두 나라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가정에서는 헥샤오린 모델에서는 무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에서 이 모델에서도 제품의 생산에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기 때문에 두 나라가 설령 똑같은 국가라 하더라도 무역을 하면은 게인 프롬 트레이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두 개의 재화 가운데 어느 일제 또는 두 재화 모두가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생산 가능 곡선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이와 같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와 같이 이런 요와 생산 가능 곡선 이런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냐면은 x제, y제가 다 같이 규모의 경제가 있든지 또는 x제 중에 둘 중에 한 개 재화는 규모의 경제가 있고 나머지 한 개 재화 는 컨스탄트 리턴 투 스케일, 디크리징이 아닙니다. 컨스탄트 리턴 투 스케일이면 이러한 모양을 하는 것이에요. 두 개 다 인크리징 규모의 경제가 있든지 그러니까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케이스가 두 가지가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 생산 가능 곡선이 이런 모양이 되냐 하면은 어떠한 경우냐면은 첫 번째는 두 개의 재화가 전부 다 규모의 경제가 있든지 두 번째 케이스는 한 개는 규모의 경제인데 나머지 한 개는 컨스탄트 리턴 투 스케일. 이와 같은 케이스라면 반드시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가 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복수 균형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왜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에 게인 프롬 트레이드가 무역의 이익이 발생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뭐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규모의 경제가 지금 헥샤오린 모델에서
무역을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무역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헥셔오린 모델이든 또는 리카르도 모델이든 무역을 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생산 가능 곡선과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데서 이게 뭐가 되죠? 무역을 하지 않을 때의 균형점이죠, 그죠? 무역을 하지 않을 때 리카르도 모델은 여기서 여기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헥셔오린 모델은 요점에서 생산하고 소비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역을 하지 않는다면 두 나라 전부 다 이렇게 이게 뭐죠? 요 무차별 곡선이에요. 무차별 곡선 인디프런트 카브 무차별 곡선입니다. 글자가 잘 안 써지네. 이게 무차별 곡선이에요. 따라서 무역하지 않을 때 지금 두 경제가 이러한 모양의 효용함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소비하겠죠. 여기서 소비한 게 이제 아까 예시에 따르면 요 점이 어떤 점이냐 하면은 요 점이 예시에 따른다면 10개 무역을 하지 않을 때 지난 시간에 했던 예시에 따르면 10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국은 15명씩 XJ, YJ 생산에 투입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무역을 하지 않을 때 소비점이 요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 점은 뭐다? 요 지금 요 점 C라고 한다면 요 점 C는 무역을 하지 않을 때 클로즈드 이코노미 폐쇄 경제 균형이에요. 폐쇄 경제는 여기서 자국도 여기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외국도 여기서 생산하고 소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점 C가 지금 폐쇄 경제에서의 균형점인데, 자, 그러면 두 나라가 무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역 후의 균형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새로운 그림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머릿속에 조금 킵인 마인드 해주시고요. 머릿속에 염두해 주시기 바라고 새로운 그림을 무역 후의 균형점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가지고 자 봅시다. 지금 무역 후의 균형을 보기 위해서 지금 생산 가능 곡선 모양이 지금 똑같아요. 여기는 H 칸출이고 여기는 F 칸출입니다. F국이에요. 앞에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몇 개죠? 모든 노동을 투입해서 만드니까 여기가 아까 뭐였죠? 25개. 여기도 25개. 여기도 25개. 여기도 지금 25개입니다. 자, 무역을 안 할 때 지금 H국은 어디서 소비했죠? 여기서 이제 소비점이죠. 여기 소비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아마 몇 개였더라? 10개. 여기도 10개. 여기도 마찬가지로 10개. 10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역을 하지 않을 때 요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자국도 외국도 똑같습니다. 여기 무역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까 이거 점 C라고 했죠, 그죠? 여기도 점 C고. 자, 두 나라가 무역을 지금 한다고 합시다. 두 나라가 무역을 해가지고
지금 두 나라의 지금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무역을 협의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일종의 합의를 한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합의하냐 하면은 합의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하냐면 자 H국은 XJ 특화해라. XJ 특화하고 F국은 YJ 특화한다. 그래가지고 두 나라가 무역을 하자라고 했더니 자 H국이 그러면 두 나라가 합의했어요. 어그리먼트 합의를 이뤘습니다. 합의를 이루면 어떻게 되죠? 자 H국은 뭘 생산하죠? H국은 당연히 여기서 생산하겠죠. 여기서 그죠? 여기서 H국의 생산점이 되는 것이에요. 생산점. F국은 어디서 생산하죠? YZ 특화라고 했으니까 F국은 여기서 이게 생산점이 됩니다. 두 나라가 각각 25개씩 XJ, YJ를 생산했어요. 두 나라가 각각 25개를 지금 XJ만 H국은 만들고 F국은 25개의 YJ만 만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시장에서 서로 교환을 하려고 봤더니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성립되냐면은 XJ 가격과 YJ 가격이 똑같이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형성이 됐다고 합시다. 즉 XJ 한 개하고 YJ 한 개가 교환되는 것이에요. 뭐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봐도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두 나라가 똑같이 XJ, YJ를 똑같이 생산하고 두 나라의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가능하면 XJ 한 개하고 YJ 한 개를 소비하려는 물론 그렇게 소비 안 해도 되지만 그렇게 소비하려는 XJ도 똑같이 좋아하고 YJ도 똑같이 좋아하는 그런 소비자의 선을 가지고 있다면은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XJ 가격과 YJ 가격이 똑같아지겠죠. 두 나라가 제품을 만드는 생산량도 똑같고 XJ를 좋아하는 정도, YJ를 좋아하는 정도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두 나라가. 자,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똑같이 형성이 되더라.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입니다. 완전 경쟁이니까 시장에서 설정된 가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H국은 25개를 생산해 가지고 가격이 상대 가격이 1이니까 PY분의 PX가 상대 가격이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시장 가격입니다. 여기서 요게 이제 무역 후에 GDP 곡선이에요. 요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요 기울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PY분의 PX가 되겠죠. 요게 얼마다? 요게 마이너스 1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뭐 부호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XJ를 여기서 생산해 가지고 1대1로 교환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XJ를 25개 다 시장에 내놓으면은 YJ를 25개를 구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여기는 요쪽을 지나요. 요 점을 지납니다. 여기 제가 왜 점선으로 했냐면은 여기서 생산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기 생산해 가지고 시장에 교환하면 1대1로 교환하니까 요 점을 지나가게 돼 있어. 25개를 시장에 다 내놓으면 25개 YJ를 구할 수가 있어요. F국은 어떤가요? F국은 25개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 가격을 보니까 이렇게 되겠죠. 물론 여기를 지납니다. 요 기울기 어떻게 된다? 요것도 PY분의 PX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YJ 가격분의 XJ 가격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기울기 똑같잖아요. 당연히 기울기가 같아야 되겠죠. 두 나라가 자유무역을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소비점이 어떻게 됩니까? 소비점을 찾아봅시다. 무역 후의 소비점은 우리는 요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표시할게요. 무차별 곡선이 요거는 무역을 하지 않을 경우니까 똑같은 식으로 물결 무늬로 이렇게 확산이 되니까 아마 여기서 무차별 곡선이 접하겠죠. 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 접하겠죠. 여기서 접합니다. 자, 요거를 보면은 요게 이제 소비점이란 말이에요. 여기 소비점, 요게 소비점이에요.
요걸 보면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죠? 자국의 생산점과 자국의 소비점을 잇는 먼저 그 전에 우리가 봤더니 요 소비점 뭐냐면은 10보다 높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그젬플로 본다면 여기 얼마냐면 12.5가 되는 것이에요. 12.5 우리가 그 예시 가지고 봤잖아요. 요것도 얼마가 된다? 요것도 12.5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림은 똑같습니다. 요것도 12.5고 F극도 YJ 소비량도 12.5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무역삼각형은 달라요. 무역삼각형 잘 보세요. 자국은 여기서 생산해서 요걸 소비하죠. 따라서 자국의 무역삼각형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자국의 무역삼각형은 또 생산점과 소비점을 잇는 요게 자국의 무역삼각형이에요. 자국은 X제를 12.5개 수출하고 Y제를 12.5개 수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자국은 X제만 생산하고 있는데 Y제를 지금 12.5개 소비하고 있잖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Y제는 전혀 생산하지 않는데 12.5개 Y제를 소비하고 있다는 것은 Y제를 요 높이만큼 수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X제는 25개 생산하는데 소비의 X제의 소비량은 12.5개니까 요 빨간 선의 저변만큼 X제를 수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나라는 자국은 12.5개 X제를 수출해 가지고 12.5개 X제를 수출해서 12.5개의 X제를 수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국의 무역삼각형입니다. 자, 외국은 어떤가요? 외국은 여기서 생산하고 이게 소비점이죠. 외국은 보세요. 이게 바로 외국의 뭐죠? 외국의 무역삼각형입니다. 외국은 보니까 Y제만 생산하고 있는데 외국은 Y제만 생산하고 있는데 X제는 생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X제 소비가 12.5개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외국은 12.5개의 X제를 지금 수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외국은 25개의 Y제를 생산했는데 소비는 12.5개밖에 안 돼. 그거는 외국은 12.5개의 Y제를 수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자국의 무역삼각형과 외국의 무역삼각형은 어때야 되죠? 똑같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두 나라밖에 없으니까 자국의 X제의 수출량은 외국의 X제 수입량하고 같아야 되고 자국의 YJ 수입량은 외국의 YJ 수출량하고 같아야 되니까 자국의 무역삼각형과 외국의 무역삼각형은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세계 전체의 수요와 공급은 일치하는 것이죠. 즉 균형점이 되는 것이에요. 자,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는 폐쇄 경제와 그러니까 자국과 외국이 똑같아요. 균형점이 똑같습니다. 다만 무역 삼각형만 다를 뿐이에요. 무역 삼각형만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죠? 무역을 통해서 무역하기 전에 소비점과 무역 후의 소비점을 보면은 자국이든 외국이든 전부 다 요 하늘색이 초록색보다 위에 있다는 건 뭡니까? 무역을 통해서 gain from trade, 무역의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게 우리가 GFT를 우리가 gain from trade가 있다는 것을 일단 확인했고요. 그죠? 두 번째 확인점은 뭐죠? 두 번째 확인점은 뭡니까? 무역을 하기 전에 두 나라는 전부 다 XJ, YJ를 다 생산했어요. XJ, YJ를 다 생산했는데 지금은 뭘 생산합니까? 지금은 자국은 X제만 생산하고 외국은 Y제만 생산하고 있어요. 따라서 무역을 통해서 두 개 생산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생산이 두 개 생산해서 한 개 생산으로 바뀌었잖아요. 무역을 통해서 한 개 생산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즉 보다 좁은 범위의 재화 생산에 특화했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런가? 이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누릴 수가 있죠?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규모의 경제는 많이 생산하는 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많이 생산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나눠서 생산하기보다도 몰아서 규모의 경제가 있는 제품 생산에 몰아가지고 생산하는 게 훨씬 생산의 효율성이 좋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는 무역을 하기 전에 두 개 재화 생산에서 한 개 재화 생산을 통해 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그래서 교환을 통해서 게인 프롬 트레이드를 얻어낼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가장 말하자면은 이 그 무역 이론, 규모의 경제 무역 이론에서 어떠한 한계점인데 두 나라가 왜 자국이 X제를 생산하고 외국은 Y제를 생산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즉 무역 패턴 또는 생산 패턴이죠.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합의라고 했잖아요. 합의. 이 분업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기보다도 무역 패턴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역 패턴을 이 규모의 경제 무역 이론은 그 모델 내에서 무역 패턴과 생산 패턴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제가 합의라고 했는데 두 나라가 이렇게 그 무역 패턴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뭐 국가 간의 합의라든지 또는 어떠한 역사적인 과거의 배경이라든지 정책에 의해서 무역 패턴이 그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하여간 요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요게 GFT가 뭔가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거 저 약자입니다. 제가 쓴 거는 뭐다?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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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뭡니까? trade 무역으로부터의 이익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GFT라고 표현했어요. 점시와 무역 후의 소비점을 표현하면은 요만큼의 gain from trade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죠? 자, 우리가 강의 노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노트를 보면 이제 요게 이제 폐쇄 경제 균형점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뭐죠? 여기가 무역 후의 소비점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다시 말해서 요게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무역 후의 소비점이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요걸 뭐냐? 제가 이제 그 페이지를 줄이게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요 하나에다가 무역 후의 균형점을 다 나타낸 것이에요. 말하자면 여기에서 지금 요게 자국의 소비점 무역을 하기 전에 자국의 폐쇄 경제 균형점, 외국의 폐쇄 경제 균형점이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똑같은데 무역 후에 어떻게 됐어요? 무역 후에 자국은 생산점이 B점으로 옮기고 외국은 생산점이 A점으로 옮겨가죠. 그리고 요것이 뭐냐면 요 삼각형이 자국의 뭡니까? 자국의 무역 삼각형이고 요 삼각형은 외국의 무역 삼각형입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그 제가 지금 방금 그렸듯이 이렇게 그려야 돼요. 자국 그림과 외국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그림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림이 똑같잖아요. 복잡하게 돼 있지만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똑같지 않습니까? 시점도 똑같이 무역 후의 소비점도 두 나라가 똑같지. 다만 자국의 자국의 무역 삼각형이 이렇게 되고 외국의 무역 삼각형이 이렇게 되니까 이걸 그림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그린 것이에요.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자국과 외국이 따로따로 머릿속에는 있으면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떠한 시사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냐면 두 나라 사이의 생산 구조, 그다음에 수요 패턴의 차이가 없어도 무역을 하게 되면은 무역의 이익이 존재한다. 게인 프롬 트레이드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규모의 경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즉 각국이 소량씩 생산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아요. 이 무역을 하기 전에 보세요. 무역을 하기 전에 자국은 X제도 조금, Y제도 조금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재화에 특화함으로써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이에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평균 비용을 낮출 수가 있죠. 그 외국도 마찬가지야. 대량 생산을 통해서 평균 비용을 낮추고 그 다음에 교환하면 되잖아요. 필요한 건 두 나라 사이에 무역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게인 프롬 트레이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사실 두 나라 사이에 게인 프롬 트레이드가 똑같아요. 요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간 것이 게인 프롬 트레이드가 똑같기 때문에 자국이 XJ 그 특화하고 외국이 YJ 특화한다고 해가지고 두 나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어차피 똑같으니까 내가 XJ 특화하든 YJ 특화하든 게인 프롬 트레이드가 똑같다고 한다면 뭘 다퉈? 그래 좋을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합의를 했는데 둘 다 무역의 이익이 있어요. 무역의 이익이 있는데 한쪽은 무역의 이익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예컨대 무역의 이익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나머지 한쪽은 무역의 이익이 조금밖에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두 나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겠죠. 가능하면 두 나라가 무역의 이익이 큰 것을 차지하려고 할 테니까 따라서 이와 같이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두 나라가 무역의 이익의 배분을 가지고 말하자면 약간 마찰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케이스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의 이익이 어떻게 배분되는가? 어떻게 배분되는가 보다도 이 무역의 이익이 차이가 나는 케이스를 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은 무역 패턴의 결정과 무역 이익의 배분이라고 일단 타이틀 서브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 앞에서하고 똑같은 가정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 나라가 동일한 생산 기술, 동일한 요소 보존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두 나라 사이에 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똑같겠죠. 뿐만 아니라 두 나라의 소비자는 동일한 선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무차별 곡선이 똑같겠죠. 자,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있을 경우에 무역 후의 균형은 다음 세 가지 상태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방금 봤듯이 두 나라가 완전 특화하는 경우입니다. 두 나라가 H군 XJ 특화하고 F군 YJ 특화하는 거, 요거는 균형점이 돼요. 균형점이 된다는 건 방금 저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 보세요. H군 XJ 특화하고 F군 YJ 특화해가지고 요 균형점이 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균형점이 된다는 것은 자국의 수출이 외국의 수입이 되고 외국의 수입이 자국의 수출이 되는 그게 이제 수요 공급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양국이 완전 특화하는 것은 요 균형점이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느 한 나라는 불완전 특화하는데 다른 한 나라는 완전 특화하는 거. 요것도 균형이 돼요. 예를 들어서 H국은 XJ, YJ를 다 만드는데 F국은 YJ만 만든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안 되는 건 뭐냐면 두 나라가 무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나라가 전부 다 XJ, YJ를 다 생산하고 소비한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요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요건 가능하지 않고 따라서 가능한 것은 일국이 두 나라가 완전 특화하든지 아니면 어느 한 나라는 불완전 특화하는데 어느 한 나라는 완전 특화한다든지 요 두 가지 케이스만 가능해요. 어떤 경우에 생산의 규모의 경제가 있을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두 나라가 완전 특화하는 요 케이스를 가지고 두 나라가 완전 특화, 즉 앞에서와 똑같이 자국은 XJ만 만들고 외국은 YJ만 만드는 이와 같은 패턴을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는 게인 프롬 트레이드가 크고 어떤 나라는 게인 프롬 트레이드가 작은 그러한 케이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와 같이 게인 프롬 트레이드의 배분에 대한 문제가 끝나면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쪽으로 나갔냐면 산업 내 무역, 규모의 경제가 있을 때 이 산업 내 무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독점적 경쟁이라고 하는 시장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이 독점적 경쟁 하에서 두 나라 사이의 그 무역 패턴, 그리고 산업 내 무역의 그 결정, 그리고 산업 내 무역의 정도가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